네, 안전 문자가 들어와 가지고 또 끊어졌어요. 영상이 자동으로 끊어지게 됐네요. 제가 베티 그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끊어졌는데, 딥스와 베티를 다 보신 분은요, 요 책이 이제 요게 하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 책을 보시고 제가 여기에 이제 요거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다 그 딥스와 베티를 보신 분들은 이제 하나이라는 요 책을 보시고 레포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제 딥스나 베티를 안 보신 분들은 딥스를 먼저 하시는 게 아마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를 하신 분들은 이제 베티를 하셔도 되고요. 책은 3개 중에서 네, 레포트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가 이제 9번째 수업이 재혼 가족이에요. 이혼 가족으로 이제 갔다가 살다가 보면 혼자서 한부모 가족으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면 각자 가정을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일만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 돌봄의 공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들 지쳐요. 그래서 이제 재혼 상대가 이제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재혼을 하죠. 근데 사실은 재혼 가족이 정말 초혼 가족보다도 더 문제가 몇 배로 더 어렵거든요. 서로 적응하기도. 왜냐하면 그 신혼부부들은 서로 연애 기간도 있었지만 또 서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신혼 기간이 있었는데, 재혼 가족은 신혼 기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미 딸린 아이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재혼을 할 땐 현실적인 어떤 욕구를 가지고 결혼을 해요.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의 문제, 예,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전 배우자 만났을 땐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행복할 거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재혼을 하는데, 정말 초혼 가족보다 재혼 가족의 문제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혼 가족에 대한 그 이해와 그 다음에 실태, 그리고 정책 및 실천, 그리고 재혼 가족의 복지 방안,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가족이 입양 가족. 정말 많은 가족이지만 우리가 다 공부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본 교재 말고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셔서 다양한 그 가족에 대한 거를 좀 사셔서 폭넓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입양 가족이 있어요. 입양 가족에 대한 그 입양은 어때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불임이라서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또 다른 아이를 좀 더 입양을 해서 키우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해외로 입양을 너무나 많이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양을 지향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되도록이면 키우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법을 바꿔놓으니까 이제 국내 입양으로 많이 이제 전향돼서 지금은 이제 국내 입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입양 가족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실태와 정책 및 실천, 그리고 입양 가족의 복지 방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노년기 가족. 네, 우리는 생로병사의 그 인생 주기에 따라서 노년기가 다가오죠. 그래서 이 노년기 가족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한 거는 그야말로 노년 인구가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신체가 이제 약화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노인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족들, 혼자 남은 가족, 또 부부가 이제 두 분이 살지만 이제 이런 가족에 대한 실태와 그리고 정책 및 실천, 그리고 가족을 위한 복지 방안, 예, 노년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겠고요. 12번째 챕터에서는요, 다문화 가족을 이제 또 배우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왔죠. 근데 현재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그 외국인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그 국적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든지, 또 외국에서 농촌 이제 총각들 결혼을 위해서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많이 결혼 이주민 여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첫째가 이제 언어 문제가 제일, 그리고 문화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가 또 거기서 태어난 가족, 자녀들이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또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피부색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에 또래 집단에 적응하고 하는,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아이들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부색이 다르고 그럴 때 우리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걸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족법에 의해서 이제 각 구마다 다 생겨났고 시, 군구 다 생겨났는데 다문화 가족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미국에서 일어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회적인 그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엄마는 외국인이지만 이 아이들을 한국 아이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건강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마들을 이제 뭐 한국말을 가르치고 또 뭔가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걸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활동을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이 이제 신경을 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빈곤가족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빈곤가족이 정말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없죠. 거의 옛날엔 정말 많았는데, 근데 그렇지만 기초생활 그 국민 기초생활 수급 그 사회복지 그런 이제 법에 의해서 이렇게 국민 기초생활 그 생활 자금을 갖다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선정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초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의 아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실태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정책 및 실천, 그리고 복지 방안, 요거를 좀 이제 또 배우시겠고요. 14번째 알코올 중독 가족. 네. 알코올 중독의 가족에 대한 이해와 실태, 정책, 복지 방안. 네, 요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 가족, 사실은 뭐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정말 중독에 빠진 가족이 아마 정말 한 집 건너 하나라고 봐도 될 만큼, 네, 자녀들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고요. 네. 엄마는 쇼핑 중독에 빠져 있고요. 아빠는 저기 과천에 경마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중독적인 대학생들은 또 뭐예요? 대학생들도 또
게임에 빠지고, 그리고 하여튼 요즘에 그런 이제 그 중독에 빠질 만한 그 사회가 중독을 부르는 사회죠. 그래서 요런 이제 가족에 대한, 그래서 알코올 중독 가족에 대한 알코올 중독자의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이런 그 영화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정해서 남자가 사랑할 때 이 영화도 보셨죠. 부인이 알코올 중독일 때 이제 가족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벌써 14번째가 됐네요. 기말고사. 이제 그래서 기말고사는 지난 학기 때 시험지에다가 써서 이제 저한테 다 보내주셨듯이 아마 이렇게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제가 기말고사는 올려놓을 거고요. 과제물은 이제 남자가 사랑할 때 영화하고 길버트 그레이프.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제가 올려놓을게요. 영화를 좀 더 추가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이제 알코올 중독 가족의 느낀 점과 사회복지적 개입 의견을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버트 그레이프는 이제 가족의 이 길버트 그레이프 가족의 느낀 점, 가족에서 느낀 점과 사회복지적 개입 의견을 이제 똑같이 2매를 제출하는데 기말고사 전주까지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요 중간고사 전주까지 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기말고사 전주까지 내시는데 요 영화는요 제가 좀 더 여기다 추가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과제는. 네, 그러면 이제 15주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복지를 다 이제 배우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학사일정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아니면 여러분들 학우님들과 함께 만나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한 학기를 잘 마친 거를 이렇게 내가 나에게 상을 주고 또 상대방에게 상을 주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요게 이제 미혼모 가족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시간이 요게 시간만 허락한다면 요 미혼모 가족도 이걸 이제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기 PPT에 하나 넣어봤어요. 그래서 요게 15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15주가 기말고사인데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이제 시험을 만약에 안 볼 때 대면으로 시험을 그동안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이제 좀 안정이 돼서 우리가 모여서 기말고사를 정말 얼굴 마주 기말고사 때라도 얼굴 보면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15주에 요 미혼모 가족을 제가 이제 또 강의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5주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배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사 일정은 요거 제가 학사 일정에 PPT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족의 이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을 볼게요. 책은 여러분들 학지사의 가족복지론 요거를 이제 구입하시면 되고요.
가족복지의 기초. 그래서 첫째, 가족에 대한 이해. 네. 11페이지를 제가 볼게요. 네, 가족에 대한 이해를 보면 인간이 사회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가족이죠. 비록 형태나 성격이 바뀔지라도 가족은 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장소다. 네. 가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제도로, 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내려왔죠.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쉽지 않지요. 이와 같이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인식되는데,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가족은 매우 다양하며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족 역시 변화해 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상적 삶 속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가족 생활을 친숙하게 인식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지, 가족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가족의 개념 및 유형, 기능, 그리고 가족 생활지구와 발달 과업, 그리고 가족 연구의 이론적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는 문에서 제가 이걸 가족에 대한 거,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 아빠, 가족이죠. 네, 거기서부터 우리는 아기가 강보에 어떤 엄마 아빠에게 강보에 쌓여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엄마 아빠를 에게서 태어나서 어떤 엄마 아빠에게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현재 나의 모습이, 네, 결정이 된 거죠. 네. 네, 가족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가족의 개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에게서 태어나고 가족 생활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죠.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가족 구성원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는 개인이 가족이나 가족 생활을 벗어나서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가족은 개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적 의미, 법적 규정, 협의와 광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쪽 가족의 이해 PPT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넣었어요. 앞에 거랑 별로 다르지 않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서 가족에 대한 이제, 그래서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있으시겠죠? 내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요거 여러분들 에듀위드에 거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퀴즈란에다가 좀 요거를 갖다가 올려주시면, 각자 자기 생각을 올려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네, 퀴즈란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자기의 생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4가지 동반자가 필요해요. 네, 4가지 동반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4가지 동반자,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거의 다 아마도 가족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이죠. 두 번째는 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동반자 중에 또 생각하실 거예요. 친구. 네, 친구가 없다면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친구죠. 세 번째는 나의 일과 함께 동료들,
일을 함께 일하는 동료들, 네, 직장, 거의 정말 집에서 나가서 하루에 8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 9시간, 네, 그렇게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함께 많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서로 잘 소통이 되고 일을 갖다가 협업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직업에서 성과가 나고, 네, 그러면 굉장한 이제 삶의 그 자기의 직업에 의해서 얻는 그 행복이 크잖아요. 네,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들자면 이제 요즘에는 뭐 결혼 안 하고 연인으로 사는 사람들 많지요. 그냥 연인으로 이렇게 연인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 첫 번째 나의 삶에서 행복을 가장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한 동반자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족을 이제 지금 가족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신 거죠. 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부부를 중심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로 혈연에 의해서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부부를 중심으로, 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자녀들과 주거를 함께하는 형태, 생활 공동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적 규정에서는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 779조에 배우자 직계혈족, 네, 및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네, 민법 779조.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원법에서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 민법에 나와 있는 건 되게 복잡하죠. 네, 내 남편, 내 아내,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직계혈족이죠. 그리고 나의 형제, 남편의 형제 자매 다 직계혈족이죠. 그리고 또 직계혈족의 배우자, 재수씨, 뭐 이렇게 아주버님 이렇게 했지, 배우자. 그 다음에 뭐 배우자의 직계혈족, 뭐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이렇다는 거죠. 네, 또 보겠습니다. 원래 가족의 어원은 패밀리는요, 영어 패밀리는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노예나 하인을 뜻하는 파밀루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족은요, 혈연이라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속한 재산이나 가옥, 노예 등의 생산적 도구를 의미했고요. 가족은 처음부터 경제적 조직체로 출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로 원래 가족은 애초부터 혈연으로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광의를 볼까요? 광의, 가족의 광의는 패밀리스죠. 혈연, 입양, 결혼 기반의 가족 정의의 제한점을 극복해요. 광의는 아주 넓은, 그래서 아까 다양한 가족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패밀리스로 들어가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괄한다. 광의를 볼 때, 네, 정상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들도 가족을 거기에 큰 개념에서 포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에 기초한 사회적 단위로 한부모, 재혼, 입양가족, 비혈연 가족 등 현대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우리가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 유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네, 사회복지사 일을 하기가 어렵죠. 협의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혼인과 또 혈연,
입양을 통한 가족 관계자들의 집단이죠. 협의의 개념입니다. 가장 의식주 공동 해결하고요. 정서적, 정신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공동체적 생활 방식을 갖는 집단. 예, 요게 이제 가족으로 협의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가족은 대부분 어때요? 함께 먹고 자고, 네, 함께 웃고, 네, 네. 모든 삶을 갖다가 거의 이제 공동체적인 삶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그래서 협의의 개념에서는 혼인과 거기서 태어난 자녀와 또 입양, 네, 혈연은 아니지만 입양을 통해서 법적으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는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남의 아이를 갖다가 우리 집에 가족으로다 내 자녀로 입양을 한다면 이제 법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협의의 개념에서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한 가족 관계자들의 집단이고요. 광의의 개념에서는 요 혈연과 입양과 결혼 기반의 가족 정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현대 가족에 이렇게 수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광의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의식이 좀 달라지셨나요? 네. 가족은 이제 개념이 유행해서 가족의 유사 용어는 가구라고도 하죠. 한 집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경제적 단위로 경제적 협력, 주거 공간 중시하고요. 가정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또는 한 개인이나 가족 생활 장소로 안식적 개념을 포함하죠. 네, 친족에 보면 민법 777조 부계, 모계에 차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 네,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친족이라고 하면 이렇게 8촌까지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집이라는 말이 있죠. 네, 집 일상용어로서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재택근무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네, 재가, 재택, 거택 등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네. 가족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가족은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의미가 강한 집단이며 동거, 동제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네. 또 가족은 애정과 정서적 안정과 같은 강한 심리적 유대감으로 결합된 정서적 집단으로 특히 이는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가족의 특성이다. 네. 대부분이 이제 핵가족으로 사니까 아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유대감이 아주 강하지요.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그런 아주 강한 심리적 유대감이 좀 느슨했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부부 중심으로 살고 또 자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애정과 정서적 안정감 이게 굉장히 이제 가장 이제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유대감이 이제 아주 강하게 결집된 이런 이제 집단으로 지금 현재 그렇죠. 특성이. 그리고 구성면에서 혼인과 혈연 또는 양자 간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집단이 있죠. 그리고 가족은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서 내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여러 가지 과업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가 그 가족의 기능을 갖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들이지만 그 벌어들인 걸 갖다가 가족 안에서 분배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돈을 쓰잖아요. 그렇고 또 아이를 교육을 시키죠. 예, 아이들이 태어나면 벌써 배우고 여러 가지 그렇게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필요로 한 사람으로 사회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그런 이제 사회화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집단이 있죠.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포괄적인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네, 이것이 현대적 가족의 개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PPT 28쪽을 보면요, 현대적 의미의 가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 의미의 핵가족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네, 부자, 모자 가족 등의 한부모 가족, 노인, 1인, 무자녀 가족,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비전통적 가족 형태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학자들은 더 이상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가족 현상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미 1980년대에 아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 공미애는 2009년도에 가족을 세 가지 조건인 관계 지속성, 경제적 지원과 공유성, 그 다음에 정서적 친밀감, 요거를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정서적 친밀감이 모두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관계의 지속성과 경제적 지원과 공유성과 정서적 친밀감이 있다면 이런 관계로 공동체로서 살고 있다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태의 가족에서 살고 계신지에 따라서 이런 거는 아마 생각이 다들 다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의 유형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대가족, 소가족으로 나눠지고요. 혈연 관계로 범위를 보면 이제 확대가족, 그 다음에 핵가족, 수정 확대가족, 수정 핵가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대가족이 말 그대로 확대가족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또 우리 자녀, 네, 또 뭐 내 사위,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 다 확대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핵가족은 부부 중심, 부부 자녀 중심의 가족. 수정 확대가족은 결혼을 해서요, 결혼은 했는데 근처에 살면서 서로 긴밀하게 주고받고, 네, 이렇게 사는 가족. 네, 수정 핵가족도 결혼해서 사는데 이렇게 같은 집이지만 구조가 달라요. 이제 여기